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작년이 이제 2022년이 됐잖아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많은 부동산이 하락한다, 조정된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천시인데요. 그래서 이천시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꽤나 많이 올랐는지 그 어려운 장에서도 그 이유를 담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빠시오님께서 정리해 주신 영상이 한 번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제 내용을 참고해서 이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충청도랑 강원도랑 경계를 접할 만큼 외곽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부고속, 영동고속, 중부 내륙고속도로 총 3개의 고속도로가 크로스 하듯이 이천을 가로지르며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물류, 제조공장의 요충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천시의 인구는 약 22만 명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30년도에는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1도심, 2부도심, 상지역중심 체계로 나눠져 있고 1도심은 이천 도시권 동지역 쪽이고 2부도심은 장호원해령 부발도시권 있고 3지역 중심은 마장, 신둔, 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심은 이천의 행정,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지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장호원해령 부발읍으로 했습니다. 지역 중심은 부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해서 도심이랑 부도심을 위치적으로 보완하는 곳으로 지정을 했네요. 장원을 부도심으로 두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북쪽의 핵심 입지들이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인 개발 압력은 북쪽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단순히 북쪽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쪽에 다 약간 몰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개발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축을 한번 살펴보면 주 개발축으로 2차 산업축, 국도 3호선 중심, 북부 도요공장에서 하이닉스, 오비공장에서 남부 장호원 산업단지 이렇게 있고요. 동서부 물류축, 남부 물류축 이렇게 유통축이 있어서 부개발축으로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을 한번 보면 이천의 생활권은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뉘는데요. 북부 생활권은 신둔, 교육 문화의 중심이고 백사, 전원주거, 관광 중심, 동지역, 행정, 주거, 상업 중심으로 구분되고 동부는 부발, 대월, IT 산업 중심, 부발 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죠. 아래에서 이건 다시 다뤄드릴게요. 모갈은 스포츠랑 관광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는 이제 마장, 패션 물류의 중심이 있고 호법, 스포츠랑 관광 중심이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남부는 보시면은 설성, 율면, 농촌 관광 중심, 그 장원, 행정 교육 중심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인 SK 하이닉스입니다.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하이닉스로 인해 경기도에서 1인당 GDP가 1등인 곳이기도 하죠. 이천은 뿐만 아니라 하이티 진로, 오비맥주 생산 사업장을 비롯해서 여러 주류 업체들이 이천에 위치해 있어서 술에 부과하는 주세만 해도 이천의 세수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로젠테크 허브터미널 등의 여러 물류시설들과 수많은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서 일자리로는 경기도 어느 시군구 부럽지 않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교로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경강선이 2016년도에 개통을 해서 판교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가려면 판교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거나 임해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이면 G2100 버스나 시외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요. 1시간대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부 내륙전, 평택 부발선 등의 교통 호재도 나름 소소하게 영향을 줄 듯 하네요. 그리고 뭐 일자리, 교통망 호재,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일자리랑 교통망 호재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수요는 꾸준히 상승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2022년도는 아파트 공급이 거의 뭐 없었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겹쳐진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실수요랑 투자 수요 모두 받쳐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리 택지 개발 사업, 뭐 이런 거는 꽤나 많은 단지가 분양을 해서 여기 비롯해가지고 많아가지고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2024년에 수요의 2배가 넘는 입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2022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천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9월부터는 이천년도 조정장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오른 이천보다는 이전부터 많이 조정되어 온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이랑 22년 이천 부동산 시세를 정리한 자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시면은 엄청나게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작년이랑 올해 9월 이후 시세 비교를 하면 조정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2022년도에도 2000이 왜 올랐는지 알아봤는데요. 탄탄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교통망이 더해져서 실수요를 꾸준히 받쳐줬고 거기에 비규제 지역이 장기간 지속되며 상대적인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보입니다. 뭐 실수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있고 급격한 조정장이 그려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지 날카로운 촉을 세우고 꾸준히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